2025년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적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한국 대법원이 이전 판례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점이다. 이재명의 사건은 그가 공개적인 인터뷰와 토론에서 한 발언들, 특히 골프와 도시 개발 문제에 관한 발언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정치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강한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 절차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판결이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법원의 판례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경향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25년 대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여러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선 중요한 선거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보수 성향의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들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이재명 개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이 공개 인터뷰에서 언급한 발언들로 주로 골프와 토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의 발언이 허위 정보이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더욱 두드러졌고 선거 캠페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경쟁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이 선거에 민감한 시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이는 정치와 법의 관계, 그리고 한국에서 권력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와 법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적 규정의 적용.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법원의 판례, 특히 정읍시장 사건과 관련된 판례의 적용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발언이 여러 시점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항소심에서 이재명 발언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을 신중하게 검토한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이전의 여러 사건에서 적용해 온 판례로 이번 이재명 사건에서도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으며 각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실에 대한 발언과 개인적인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법률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정읍 시장 사건을 통해 발언의 맥락과 시점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 방식을 제시한 이후 이재명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며 발언이 하나의 행위로 무기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각각의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세심하게 분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발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언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법적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례를 적용한 것은 법적 규정의 현행화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와 법적 질서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넘어서 그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그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과 개인적인 의견을 구별하여 법적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법적 규정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허위 정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가 부동산과 토지 문제에 관한 허위 정보를 발언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이러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유권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발언들이 유권자들의 인식을 중대하게 왜곡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발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이 발언들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한국 법체계에서 중요한 법리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원칙은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이 있을 때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한국의 선거 법체계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이는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려는 한국 법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정치적 반응과 법적 미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계에서 강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반응은 매우 극명하게 나뉘었다. 판결 이후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 판결이 오는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적인 언론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 판결이 선거 과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그들은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면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판결이 향후 선거에 불공정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판결을 사법체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들은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인 근거와 공정성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반응 외에도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와 관련된 법적 논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대법원이 혐의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른 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원칙은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법적 원칙과 판례가 향후 선거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나온 법적 원칙들이 향후 선거 사건에서 폭넓게 적용된다면 이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가 악용되거나 잘못 해석될 우려도 존재한다. 각 선거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원칙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선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사회와 입법기관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도 달려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선거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선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선거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이 향후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국의 법적 및 정치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판결이 향후 선거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재명 사건은 단순히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 내 이념적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비판을 받고 정치적 대립 속에서 법적 대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정치적 기유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적 시스템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되었고 이를 통해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여론과 정치 조직에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법률 시스템은 시민의 언론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하며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립이나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시스템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시스템의 역할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원칙들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